안녕하세요. 시계채널의 이은경입니다. 지난 8월 말에 제네바에 위치한 루이비통의 워치 공방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소개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어 놓기는 했었는데 여의치 못해서 제작을 못하고 있다가 올해가 가기 전에 구독자분들께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나마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분들은 루이비통도 자체 공장이 있다고? 루이비통 시계는 패션 시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루이비통 시계는 패션 브랜드의 시계일 뿐 패션 시계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패션 시계는 브랜드에서 저작권을 일임받아서 시계 제조사에서 OEM으로 제작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루이비통 시계는 루이비통이 소유한 자체 매뉴팩처에서 제작을 합니다. 매뉴팩처 소개에 앞서서 루이비통 시계의 역사를 소개해드리자면 1988년 시계 부문에 처음 진출한 루이비통은 2002년에는 스위스 라쇼드퐁에 루이비통 워치메이킹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2009년에는 라 파브리크 디덩이라는 무브먼트 전문 워크숍과 협력을 해서 스핀타임 무브먼트를 제작했는데 스핀타임은 큐브형의 인덱스가 회전하면서 시를 알려주는 매우 혁신적인 무브먼트로 지금까지도 루이비통을 상징하는 컴플리케이션 중 하나인데요. 루이비통은 스핀타임을 함께 제작했던 라 파브리크 디덩을 2011년에 인수했고 2012년에는 다이얼 전문 메이커인 레망 카드랑까지 인수했습니다. 시계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시계 브랜드가 다이얼 메이커까지 함께 인하우스로 보유하고 있는 곳이 생각보다 드물다는 것을 아실 텐데요. 기계식 시계의 요람가도 같은 제네바의 무브먼트 제조사뿐만 아니라 다이얼 공장까지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것만 봐도 루이비통이 시계에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루이비통을 패션 시계라고 생각하신다면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라 파브리크 뒷덩이 라 파브리크 뒷덩 루이비통이 된 것은 2014년으로 올해 10주년이 되었습니다. 매뉴팩처의 위치도 제네바의 메흐영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곳에는 리치몬트 그룹의 오또 오르로지 캠퍼스와 로저드비 매뉴팩처도 모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라 파브리크 디덩 루이비통에 들어서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 여행을 테마로 한 컬러풀한 오브제 노마드와 코큰 등도 매달려 있습니다. 또한 시계 케이스들도 곳곳에 배치해 놓았고 루이비통 타임피스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히스토리 보드도 자리에 있습니다. 이번 라 파브리크 디덩 투어는 시투버 혼자만 정말 익스클루시브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혼자서 더 자세하게 시계를 만드는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라 파브리크 디덩 루이비통의 시계 디자인은 파리에 있는 본사팀과 아트 디렉터의 긴밀한 협력으로 시작되는데 수채화 또는 구아슈로 된 아이디어를 이곳에서 받으면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것을 타임피스로 구현시킵니다. 지금 보는 영상은 3D 모델링 및 경화 왁스로 제작한 모형들인데요. 케이스부터 브레이슬릿까지 샘플을 제작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과정을 거친 후에 프로토타입이 승인되면은 비로소 생산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루이비통은 작은 나사부터 케이스 그리고 무브먼트의 톱니들까지도 모두 인하우스로 제작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매뉴팩처에서 CNC 머신부터 하이 컴플리케이션 무브먼트의 조립 과정, 다이얼 제작 과정 등을 모두 한 장소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영상은 루이비통 스핀타임의 구성품을 찍은 건데 이렇게 작은 부품들이 모두 모여서 스핀타임의 인덱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작은 부품은 처음에는 이렇게 큐브가 그려진 동그란 판이었는데 이것을 일일이 커팅한 후에 다시 피니싱을 해서 비로소 작은 부품 하나가 완성됩니다. 라 파브리크 디덩 루이비통에서는 중간중간에 시계 제작 과정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페를라주나 엔진 터닝 그리고 에나멜 등은 이전에 해본 적이 있었는데 루이비통에서는 의외로 땅부르 시계의 핸드 조립을 해보겠냐고 물어서 설명을 듣고 직접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룻벨을 끼는 것부터 버벅거리더니 나이가 들어서 손의 감각까지 묻어져서인지 핸즈 3개를 차례대로 조립하는 것도 정말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 장인분의 당황한 표정이 보이시나요? 결국 완벽하게 하지 못해서 워치메이커가 마지막 터치를 한 후에 비로소 조립을 마쳤는데 노안이라서 더 어려웠습니다. 시계 기자들끼리 우스갯소리로 스위스 가서 핸즈 조립하거나 세팅 브러싱이나 하자라고 농담처럼 말했었는데 시계 제조 과정에서 쉬운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지금 영상은 루이비통 시계의 다이얼을 제작하는 공방인 라파브리크 데 카드랑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큰 조개 껍데기를 커팅해서 동그란 머더 오브 펄 다이얼을 만드는데 정말 얇은 머더 오브 펄을 그냥 사용하기도 하지만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모노그램 플라워 패턴으로 커팅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겹을 겹치기도 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다이얼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호쉐와 핸드 페인팅, 인그레이빙, 보석 세팅 등 정교한 공예 기법을 활용하여 다이얼을 제작하는데 핸즈 없이 24개 모든 시간대를 표시하는 에스칼 월드타임의 경우 털이 정말 적은 세밀한 붓을 이용해서 38가지의 선명한 컬러 페인팅으로 다이얼을 제작합니다. 이 과정도 제가 직접 해봤는데 진짜 폭망했습니다. 이렇게 장인들이 하는 걸 보면은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았는데 룻배도 아니고 현미경으로 다이얼을 보면서 극도로 좁은 공간에 컬러를 칠하는 일은 핸들을 조립하는 거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말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 밖에도 맷데다르 공방에서는 2022년 GPHG에서 오다시티상을 수상한 땅브루 카르페디엄 오토마타의 다이얼부터 에스칼 캐비닛 오브 원더스의 엠나멜 다이얼의 제작 과정 등도 직접 볼 수 있었는데요. 맷데다르의 진심인 루이비통의 타임피스 제조 과정을 보면서 왜 그렇게 루이비통 시계가 비쌀 수밖에 없었는지 새삼 깨달았고, 한 가지 더 놀라운 건 맷데다르 공방에 있는 장인들이 사용하는 쿠션이 모두 루이비통 모노그램이라서 흥미로웠습니다. 매뉴팩처를 다니다 보면은 시계를 만드는 과정뿐만이 아니라 다른 디테일들도 유심하게 보게 되는데 이번 방문에서는 저 쿠션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라파브리크 뒷동 루이비통에서는 루이비통의 타임피스뿐만 아니라 다니엘 로스와 제랄드 덴타의 시계도 직접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계들은 미셀 나바스와 엔리코 바르바시니가 감독하는 사무실에서 따로 진행됩니다. 이 두 분은 라파브리크 뒷동의 설립자이자 마스터 워치메이커로 다니엘 로스와 제랄드 덴타뿐만이 아니라 자크마르 오토마톤 같은 하이 컴플리케이션 무브먼트 같은 기계식 무브먼트의 설계도 직접 진두지휘했습니다. 저는 아쉽게도 두 분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다니엘 로스의 뚜르비용 수스크립션 워치를 제작하는 과정을 살짝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신기했던 것도 역시 다이얼 조립 과정이었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다이얼 하나에 여러 개의 파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파츠들은 100년 이상 된 엔진 터닝 기계로 각각의 패턴을 새겨 넣었습니다. 브레게 같은 전통적인 브랜드도 기호쉐를 잘 사용하지만 루이비통 역시 전통적인 기법인 기호쉐를 활용하는데 사실 기계는 모두 다 19세기 또는 20세기 초에 사용하던 아주 오래된 기계들입니다. 모든 투어를 마치면 매뉴팩처의 2층에 위치한 살롱에서 직접 시계를 착용해 볼 수도 있고 간단한 케이터링과 함께 시원한 샴페인도 마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2024년 여름에 출시된 에스칼 타임온리 모델을 직접 쳐볼 수 있었습니다. 한동안 하이 컴플리케이션과 맷데다르에 더 집중하는 것 같았던 루이비통이 뉴 땅브로와 에스칼까지 심플한 3핸즈 모델을 선보이고 있는데 시계 애호가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한 루이비통의 행보를 응원하면서 라파브리크 뒷동 루이비통의 투어를 마치려고 하는데 혼자 방문한 제가 안쓰러웠는지 공장 투어 담당자가 사진을 찍어주고 싶다고 해서 루이비통 워치 프리즈의 트로피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루이비통 워치 프리즈가 궁금하신 분들은 몽트르 코리아 또는 루이비통 웹사이트를 방문해 보시면 자세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2024년을 되돌아보니까 올 한 해 동안에 반클리프 앞에 라도, 튜더, 위블로 그리고 루이비통까지 공장을 5군데나 다녀왔습니다. 다녀올 때마다 유튜브 영상으로 소개해드리지 못했지만 오늘 이렇게 늦게나마 라파브리크 뒷동 루이비통을 소개해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